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일요일 조코위 당선인이 드디어 신정부 내각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종합주가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하고 루피아 대 달러의 환율은 일주일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반응이 그다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는 구성된 내각이 투자자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기대했던 전임 장관 등 검증된 경력자보다는 대학 교수나 정치인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코위 정권의 개혁 추진이 예정된 상황에서 새로 선출된 내각이 반대 세력을 설득 포용하며 개혁 로드맵을 무리 없이 실행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모쪼록 조코위 대통령의 판단을 믿고 향후 내각의 향방을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금주 중에 자금시장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외환시장은 미 달러의 강세 속에 루피아화와 원화 환율 움직임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으나 29일 미국 FOMC의 10월 정례회의 결과를 통화 긴축 신호로 해석하면서 30일 중 달러 대비 양 통화의 환율은 동반 급등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신정부 내각 임명과 함께 금융시장의 시큰둥한 반응이 반영되어 루피아 환율 및 주식시장은 동반 약세를 보인 이후 소폭 안정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10월 말로 종료되는 등 향후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내각 임명 결과가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신정부의 개혁 추진 기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표리됩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10월 30일 미 달러당 12,139 루피아로 전주 대비 77루피아 상승 마감하며 전주 대비 0.63% 평가 절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화는 10월 30일 미 달러당 1,057.3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2원 하락 마감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10월 30일 8.80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06원 하락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금리는 10월 30일 8.19%로 전주 대비 0.06%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기록한 8.57%와 비교해서는 0.38%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하락세의 추세가 이어져 내려오다가 신정부 내각 임명 이후 잠시 금리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의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0월 30일 5,059포인트로 전주 대비 45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5,073포인트로 5,000선을 회복한 이후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지만 내각 임명 이후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금주 화요일 인도네시아 투자청 백가PM을 깜짝 방문하면서 정부의 투자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그동안 신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가 여러 정부 부처로 흩어져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불편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투자 유치를 위해 관련 제도를 3에서 6개월 내에 재정비하고 인도네시아 투자청의 원스톱 제도를 통해 투자자들의 편의를 한층 제고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비즈니스 인허가 관련 절차를 상당 부분 개선했지만 조코위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3일 만에 비즈니스 라이센스 취득을 가능하게 만들고 싶은데 아직까지 일부 투자자가 라이센스를 받는데 12일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고성장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국 경제의 약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특히 인도네시아가 취약한 제조업 및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베트남,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주변 국가들과 외국인 투자 유치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조치는 더욱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만디리의 애널리스트인
나디아 쿠스마 대위는 인도네시아 소매 유통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가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 상승, 인구 증가, 중산층 확대와 도시화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자카르타 외곽 지역이나 2급 도시에서의 유통 점포 확대 등이 소비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소맹유통협회인 아프린도는 올해 소비재 판매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62.8조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식품, 음료 등 일용 소비재 판매가 전체의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기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는 인도네시아 소비자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나디아는 설명했습니다. AT 케어니의 2014년 글로벌 리테일 디벨롭먼트 인덱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소매 유통 시장 매력도는 신흥국 중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위인 중국과 9위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보다 낮지만 18위인 스리랑카나 20위인 인도, 23위인 필리핀, 28위인 베트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각종 점포 제한, 현지화 요구 등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는 한국의 롯데쇼핑, 프랑스의 갤러리 라파에트, 일본의 유니클로 등이 진출했고 2014년에는 스웨덴의 이케아, 싱가포르의 커트 아시아, 말레이시아의 팍슨 그룹 및 태국의 센트럴 디파트먼트 스토어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소매 유통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경쟁 심화, 전기세 및 인건비 등 운영비 증가, 규제 강화 등 어려움도 지속될 것입니다. 나디아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통한 시장 점유율 유지와 판매 상품 다양화 및 공급 사슬의 선진화를 권유하였습니다. 신임 수석 경제장관인 소피안 잘리는 연료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조정이 올해 연말까지 단행될 것이라고 지난 목요일 밝혔습니다. 물론 연료 가격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대 목소리도 크지만 국가재정 상태 및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조코위 신정권이 연 230억 달러에 달하는 연료 보조금을 축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임 재무장관인 밤방 보르조네고로는 연료 가격 인상에 따른 인플레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도입하겠다고 표명했으며 특히 타격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외계층에 대한 보상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연료 가격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최근 조코위 대통령의 경제자문관이 정부가 리터당 3천 루피아의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3년 유도요노 정권은 휘발유 가격을 44% 인상했으나 올해는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인상을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조코위 정권은 연료 보조금 축소에 따라 확보된 재원을 인프라, 농업, 교육, 의료보험 등에 사용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신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인 수디르만은 광물업계의 법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미가공 금속 원광 수출 금지령을 유지하겠다고 최근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금지 조치가 광물업 하류 부분 강화를 통한 자국 자원의 가치 증대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지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디르만은 광물업 하류 부분 개발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정부와 기업의 강한 의지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그동안 부정부패 사건에 휘말리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가 하락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다수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수디르만은 석유와 가스 섹터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본 부처의 부정부패 사건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조코위 대통령이 수디르만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는 업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부정부패 척결에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팜오일 가격이
최근 회복 조짐을 나타내며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파모일 선물 가격은 9월 2일 톤당 581.98불을 기록한 이후 91.22불이 상승하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파모일 가격 회복은 대체재 관계에 있는 식물성 유지, 특히 대두 공급 증가율 둔화에 따른 가격 안정과 더불어 인도, 중국 등 파모일 주요 수요 국가가 현재의 낮은 가격을 활용하여 재고 비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최근 2개월간의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 하락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시 향후 파모일 가격 상승 여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임 재무부 장관인 밤방 보르조네고로는 금주 수요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조코이 대통령이 도로, 철도, 항만 등 주요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세금 징수 원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징수 강화 캠페인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전개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조코이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세수 확대를 통한 소요 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세수 확보를 위하여 연료보조금 축소를 통한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과 세금 수령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BCA 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비드 스무알은 경제 성장률 둔화 속에 세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에 따라 정부, 특히 재무부의 정치적인 의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기존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밤방 신임 재무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경제의 3, 4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5.0에서 5.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9월 무역 수지는 소폭의 적자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는 수출 규모가 유지되는 데도 불구하고 가격 면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경제의 둔화가 미 연준의 통화 정책보다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인 BI는 최근 3, 4분기 성장률을 5.2%로 예상한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이 5.1에서 5.5% 사이에서 집계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주 IT 업계를 이끌고 있는 애플의 CEO인 팀 쿡이 자신이 게이라는 것을 커밍아웃, 즉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사항이 개인적인 내용이어서 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소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커밍아웃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흔히 다수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다수의 의견에 동조할 때 선거직 정치인은 지위를 얻을 수가 있고 심리적으로는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견 불안하기도 하고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환경이나 생각들이 흔히 세상을 바꾸는 창조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소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저희 주변의 교민들 중에는 뛰어난 용기와 창의성으로 꿋꿋하게 성공의 역사를 써가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소수이지만 창의와 용기로 이 사회의 발전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한국인 교민사회가 될 수 있기를 꿈꾸면서 주간 경제동향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